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 추석 이후 부동산 어떻게 될 것인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추석은 투자의 매수 타이밍이었죠. 그렇다면 올해 2019년 추석 이후 부동산의 가격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인생 살아가는 것, 또 돈을 버는 것,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 부동산을 파는 것, 매도하는 것, 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내가 뭐뭐를 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한창 돈을 막 벌릴 때, 그때 돈을 더 모았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들을 다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좀 더 아껴 썼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도 아직도 있으시죠. 또한 그때 부동산을 안 팔았어야 되는데 부동산을 팔아서 후회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때 부동산을 샀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두렵고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또 부동산 가격이 꼭지다라고 다들 이렇게 이야기들 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꼭지인 줄 알고 팔았더만은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했다는 거죠. 이처럼 모든 게 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때를 놓치신 분들, 또 그러한 때를 잘 맞추시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 입장이라면 이 때라는 게 아쉬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며칠 지나면 또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경매에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이 또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매에 들어가기 좋은 날. 이러한 날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아주 간단하죠. 경쟁자가 많이 안 오는 날. 그날이 가장 좋은 날이 되겠죠. 그렇다면 경쟁자들이 가장 안 오는 날이 언젠가라고 이렇게 따져보면 첫 번째로 보면 국가 부도의 날이 있고요. 두 번째로 보면 천재지변이 일어난 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70cm, 80cm 폭설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경매법정에 사람들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로 본다면 부동산에 심한 규제 정책이 나왔을 때, 그때 경매법정에 가보시면 응찰자가 확 줄어든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본다면 추석 구정 다음 날이라고 제가 2019년 2월 달에 방송된 1년에 딱 2번 경매 받기 좋은 날이라는 이런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요. 아무튼 그만큼 우리가 경매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타이밍,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들어가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들도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경매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타이밍을 정해서 남들이 안 들어온 날을 정해서 들어간다면 경쟁자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낙찰 금액을 낮게 써도 된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경매에 들어가기 좋은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추석이 며칠 안 남았죠?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얘기는 추석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추석 다음 날 여러분이 친가에 가셨든 외가에 가셨든지 간에 그 다음 날 경매 일정이 있는지 한번 꼭 살펴보시고 연습 삼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타이밍, 즉 때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성수기는 언제일까요? 이론적으로 본다면 3월, 4월, 5월 흔히 꽃 피는 봄이 오면 이사를 간다. 그래서 봄날에 이사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있다. 그런데 꽃 피면 봄이 온다고 3월달, 4월달, 5월달에 이사를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새학기가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사를 가요? 그래서 봄에 이사를 많이 간다는 얘기는 다소 좀 이론적인 그런 학문적인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부동산 성수기, 즉 이사를 많이 가는 시기는 이제 실무적으로 본다면 12월 달부터 한 1월 달, 2월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죠. 애들을 키우는 입장이라면 이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런 시기가 되면 부모님들이 학교 가까운 곳으로 이사들을 좀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11월, 12월, 1월 달이 가장 이사들을 많이 한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아이들이 없다. 그런 경우에 뭐 굳이 추운 겨울에 이사를 가실 필요는 없겠죠. 아무튼 대부분의 경우에는 애들을 키우는 학부모들 입장이라면 학군 때문에 봄보다는 겨울에 많이들 이사를 한다라는 얘기죠. 또한 2014년 이후 추석이 항상 변수였습니다. 즉 2014년도부터 서울 수도권 쪽에 부동산 가격이 추석 이후에 좀 상승했지 않습니까? 작년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재작년 또한 마찬가지고 또 재작년 또한 마찬가지죠. 추석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더 상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라고 한다면 추석 명절 때는 전국에 있는 온 식구들이 온 친척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두가 뭐냐라고 한다면 화두는 단 하나겠죠. 아니 서울 쪽에 부동산 많이 올랐다며? 얼마나 올랐어? 네, 10억 하는 게 15억 됐습니다. 그럼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 사이에 5억이 올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뭐 부산이나 대구나 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3억 하는 아파트가 4억 올랐다. 그럼 1억이나 올랐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즉 추석 명절 때 온 친척들이 부동산으로 이야기꽃을 피운다는 얘기예요. 물론 부동산을 안 사신 분들은 조용히 계시겠지만은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투자를 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랑 삼아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얼마 올랐다. 어디를 사니까 얼마 올랐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아. 어디에 관심을 가져라. 등등. 따라서 추석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더 오른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뭐 가을에 결혼식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월달, 뭐 11월달, 그리고 11월달이 지나면 겨울철이 또 다가옵니다. 그러면 겨울에 학군 때문에 이사들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추석 이후 가을 결혼식, 겨울 이사철 요게 세 가지가 맞물리는 거예요. 이처럼 이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추석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상승하고 겨울에 특히 많이 가격이 오른다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추석 이후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10월, 또 10월 말, 11월 초 요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올해 추석에는 어떻게 될까요? 즉 부동산의 가격, 올해 추석에도 상승할 수 있을까요? 2019년 추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치적으로 한동안 굉장히 혼란을 겪었죠.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한국과 일본의 경제전쟁 등등, 그리고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 또 찬성 여론, 거의 뭐 50대 50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어수선하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부동산 규제 정책인 분양가 상한제까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올해의 추석은 부동산 이야기 주류가 아니라 제가 보는 점에서는 법무부 장관 임명에 관련된 그러한 사안들이, 즉 정치 이야기들이 대세를 이룰 것 같아요. 또한 사람들의 관심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추석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2019년 10월 초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연기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떠한 분양가 상한제가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시다는 거죠. 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된다면 내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올해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과거처럼 추석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따라서 추석이 지나자마자 사야 된다 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기대치는 좀 다운이 되겠죠. 다운이 되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자산시장 붕괴에 대한,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따라서 부동산 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추석 이후 10월 초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결과를 지켜보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이야기죠. 즉, 추석 이후 부동산 가격의 상승보다는 보류 쪽으로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10월 초에 분양가 상한제가 어떻게 발표되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인가 아니면 떨어질 것인가,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